당신의 하루를 지키는 건강습관 나침반. 여러분, 혹시 이 네 가지 과일을 매일 드시나요? 싱겁게 먹고 운동해도 이 과일 때문에 콩팥이 녹아내리듯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한 번 잘못 먹으면 심장박동이 불안정해지고 붓기, 피로, 야간 소변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줄여야 할 과일 4가지와 함께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과일 4가지까지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5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여러분께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에는 과일 선택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일이라도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과일을 피하고 또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믿으시는데요. 하지만 60세 이후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 보약이던 과일이 나이 들면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병원 편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로 노후자금 날리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여러분 편의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가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60세 이후 주의해야 할 과일 4가지입니다. 둘째,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루틴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정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특히 콩팥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그 이유는 콩팥이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면요. 콩팥은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가득하거나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거나 숨이 차고 피로가 몰려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60세가 넘으면 콩팥 기능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 젊을 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줄여서 GFR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콩팥이 얼마나 잘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대에는 보통 120 정도입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60에서 70으로 떨어집니다. 즉 거의 절반 수준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30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은 정수기 필터를 상상해 보세요. 젊을 때는 그 필터가 독소와 칼륨을 깨끗하게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가 막혀서 이제는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몸속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탁해지고 기계가 고장나고 결국 못 쓰게 되는 거죠. 콩팥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젊을 때는 근육과 신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미네랄이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칼륨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게 되면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이를 의학용어로는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5.5를 넘으면 매우 위험하고요. 만약 6.0을 넘으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일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이어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성우님, 68세이신데요.
박성훈님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와 포도 1송이를 드셨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혈액 속 칼륨 수치가 6.8이었습니다. 이는 심장이 멈추기 직전의 수치였습니다. 다행히 응급투석으로 살아나셨지만 그 이후로는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바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이 조금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계속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 주의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과일들은 잘못 섭취하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60세 이후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나나 1개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118g 기준으로 422mg이나 됩니다. 그런데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은 2000에서 3000mg입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하루 1500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 1개만 드셔도 하루 허용량의 30%를 채우는 셈입니다. 만약 2개를 드시면 이미 위험 수치에 가깝습니다. 또한 2019년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대 이상 환자가 고칼륨 식품을 섭취했을 때 심장마비 발생률이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바나나 1개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당분이 각설탕 4개 분량이나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당분 27g 정도인데요. 이 당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급격히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결국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100만 개 이상 있습니다. 이 필터는 혈관보다도 훨씬 더 가늘고 섬세합니다. 따라서 끈적해진 혈액이 이 필터를 막으면 콩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바나나는 칼륨은 많지만 마그네슘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경련이나 부정맥, 피로감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나나는 60대에게는 마치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겉보기엔 노랗고 달콤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안에는 심장과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숨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나나 1개의 당분이 각설탕 몇 개와 같을까요?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개입니다. 혹시 냉장고에 바나나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을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당분이 매우 높고 옥살산 때문에 신장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 100g에는 당분이 16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탕 4개 분량에 해당합니다. 특히 포도 1송이는 약 300g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드시면 당분 48g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은 25g 이하입니다. 즉 포도 1송이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넘기는 거죠. 또한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췌장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인데 과부하가 걸리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2020년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60대 이상이 고당분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당뇨병 발병률이 2.8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이 생기면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오고 심하면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아픕니다. 한편 포도에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이 TV를 보시면서 포도 한 송이를 앉은 자리에서 다 드시는데요. 그 순간 하루 건장당문 섭취량의 3배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콩팥은 비명을 지르고 혈관은 막히고 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포도는 달콤한 오덩이 제조기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수분이 많아 건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결석을 만들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는 당분이 콜라보다 높고 알레르기 위험도 있습니다. 이어서 망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고 한 개는 약 300g인데 당분이 45g이나 들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350ml 콜라 한 캔의 당분이 39g입니다. 다시 말해 망고가 콜라보다 당분이 더 많은 거죠. 게다가 망고의 혈당 지수는 80입니다. 이는 흰쌀밥의 혈당 지수 70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망고에는 오르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온나무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입술이 붓거나 피부가 가렵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게다가 망고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성분인데요. 그런데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망고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좋지만 60대 이후 소화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망고 한 개는 약 200칼로리입니다. 이는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따라서 간식으로 드시면 복부 비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콜라보다 당분이 많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정답은 망고입니다.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망고는 섭취량을 신중하게 조절하시는 게 건강한 노후를 지피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감입니다. 감은 탄닌 성분 때문에 위석을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굳어지는데요.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이를 위석이라고 부르죠. 위석이 생기면 소화가 안 되고 구토가 나고 심하면 장폐색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요. 60대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자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면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게다가 건신은 생감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분과 탄닌 농도가 3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감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다 섭취하면 피부가 노랗게 변색되는데 이를 카로틴 혈증이라고 합니다. 한편 탄닌은 장 운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 게나 새우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독소가 생성돼 식중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감은 위장과 콩팥에 굳어진 시멘트를 만드는 과일입니다. 처음엔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돌처럼 굳어버릴 수 있는 거죠. 혹시 냉장고에 이 과일들이 있다면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콩팥과 위장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주의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 4가지는 섭취량을 신중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과일은 반드시 드셔야 하고요. 다만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집중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콩팥이 망가지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마치 기계가 녹슬고 삐걱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콩팥도 마찬가지로 활성산소가 콩팥 세포를 공격하면 사구체가 망가지고 혈관이 막히고 결국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활성산소는 콩팥에겐 녹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기적의 과일은 콩팥의 녹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일들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콩팥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콩팥 필터를 청소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활성산소를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제거합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안토시아닌 163mg이나 들어 있습니다. 또한 사구체는 콩팥의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녹슬고 막히면 콩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게다가 2017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요, 60대 이상이 블루베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했을 때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100g당 당분이 10g 미만입니다. 바나나의 27g이나 포도의 16g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혈당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한편 블루베리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콩팥 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50알, 종이컵 1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생과일이든 냉동이든 효과는 동일합니다. 냉동 블루베리가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편해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간식을 블루베리로 바꿔보세요. 매일 콩팥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팩틴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콩팥 부담을 줄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팩틴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마치 청소기처럼 작동하는 거죠. 또한 팩틴은 콩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도와줍니다. 그래서 콩팥이 쉴 시간을 벌어주는 보조 필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콩팥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조직 경화를 방지합니다. 무엇보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36입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가 80, 바나나의 혈당 지수가 52인 것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가 없습니다. 한편 사과의 영양소 절반은 껍질에 있습니다. 팩틴, 케르세틴, 폴리페놀 모두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과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껍질을 깎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이렇게 보면 사과는 콩팥이 지쳤을 때
짐을 덜어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내가 대신할게. 넌 좀 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껍질을 깎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어서 아보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혈관벽에 쌓인 기름때를 녹입니다. 마치 세제가 기름때를 녹이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또한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콩팥은 혈류가 충분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보카도는 100g당 당분이 1g 미만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보카도에는 적당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처럼 과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칼륨은 오히려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일반적인 콩팥 저하 예방 단계에서는 하루 반 개 정도 드시면 보약과 같습니다. 하루 반 개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밥에 비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금을 살짝 뿌려서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를 드릴게요. 당분이 거의 없어서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정답은 아보카도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으로 혈관 탄력을 높이고 콩팥을 보호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콩팥 세포의 노화를 막고 독소 손상을 복구합니다. 또한 고혈압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탄력을 증진시켜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혈류도 개선합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볶아 드시면 최고입니다. 무엇보다 토마토는 수분 함량이 94%입니다. 수분이 많으면 노폐물 배출이 잘 되고 소변 배출도 시원합니다. 한편 중간 크기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설탕은 절대 뿌리지 마세요. 설탕을 뿌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면 토마토는 콩팥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보강공사팀입니다. 낡고 약해진 혈관을 새 것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서 볶아 드세요. 매일 드시면 콩팥 혈관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4가지는 오늘부터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과일 몇 개로 콩팥이 좋아질까요? 반신반의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지영님, 70세이신데요. 최지영님은 2023년 초에 만성 콩팥병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기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이어서 최지영님의 일상을 말씀드리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절망하셨습니다.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소변을 보면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단백뇨가 심하다는 증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지영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70인데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때 최지영님은 한 건강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최님은 즉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첫째, 냉장고에 포도와 바나나를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셨던 것들이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는 껍질째 씻은 사과 반쪽을 드셨고요. 간식으로는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요구르트 섞어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올리브 오일로 볶은 토마토 2개를 곁들이셨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3개월을 실천하셨습니다. 결국 3개월 후 최님은 다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 가까이 온 겁니다. 단백뇨도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얼굴과 손발의 붓기도 싹 빠졌습니다. 최지영님은 지금 매일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최지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과일 몇 개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콩팥 건강도 함께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알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알고도 실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흔히 하는 실수 3가지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려고 약과 과일을 동시에 드셨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야람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바로 과일을 드십니다. 약도 먹고 과일도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의 성분이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는 혈액 희석제의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어서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망고의 비타민 K는 와파린의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세요.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약을 드셨다면 과일은 10시 이후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약효와 과일 성분의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8시에는 약 복용과 함께 물 한 잔을 드세요. 둘째, 아침 10시에 사과 반쪽을 껍질째 섭취하시는 겁니다. 셋째, 점심 후 2시간 뒤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에는 볶은 토마토를 2개 드세요.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시면 안전합니다. 아침에는 과일 복용을 피하고 물과 약을 동시에 섭취하시면 좋고,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에는 과일과 견과류, 요거트와 같은 간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흡수되라고 즙이나 주스로 드신다면 콩팥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드십니다. 씹기 힘드니까 주스로 마시면 편하고 흡수도 빠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즙으로 만들면 칼륨과 당분이 농축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분만 급격히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콩팥에 충격을 줍니다. 반드시 생과일 형태로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씹는 과정에서 침이 분비되고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씻어서 한 입 크기로 잘라 천천히 씹어 드세요. 블루베리는 한 알씩 입에 넣고 씹어 드세요. 토마토는 작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볶아 드세요. 절대 믹서기에 갈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욕심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블루베리가 좋다니까 한 번에 500g씩 먹어야지. 토마토가 좋다니까 하루에 10개씩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합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4기부터는 칼륨 제한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고 정량만 섭취하세요. 중증 환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칼륨 수치를 확인한 후 적절한 양을 정하세요. 일반적인 분들도 하루 한 줌 정도만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흔히 하는 실수 3가지와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약과 과일은 2시간 간격 두기. 둘째, 생과일 형태로 천천히 씹어 먹기. 셋째, 정량만 꾸준히 먹기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주의 과일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이었죠.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도 4가지 알아봤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도 3가지 배웠습니다. 약과 과일은 2시간 간격, 생과일 형태로 천천히 씹기, 정량만 꾸준히 먹기였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입니다. 껍질째 씻은 사과 반쪽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콩팥이 쉴 시간을 벌어주고 펙틴이 독소를 배출합니다. 오후 간식을 드신다면 오후 3시쯤 빵이나 떡 대신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요구르트에 섞어 드세요. 시간은 약 5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활성산소 청소가 시작되고 사구체가 깨끗해집니다. 저녁 식사 때는 올리브 오일로 살짝 볶은 토마토 2개를 곁들여 드세요. 요리 시간은 5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콩팥 혈관이 튼튼하게 보강되고 라이코펜이 혈관 탄력을 높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영원히 실천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병원비로 노후 자금을 날리지 마세요. 투석으로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특히 기적의 과일 4가지 섹션을 다시 한번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의 구체적인 효능과 섭취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의 콩팥 건강도 함께 지켜주세요. 혼자만 알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